청후 14년대 한국 경상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전원주 씨는 혼란과 감정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한국전쟁 이후 겪었던 가난이나 물질적 어려움이 아니라 막내 아들 고재규가 가족의 과거 잘못으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느낀 무력감이었습니다. 총명하면서도 예민한 재규는 부모와 사회로부터 비현실적인 기대에 시달리며 사춘기 시절 정신적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전원주는 아들의 괴로움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자신을 종종 비난했고, 이는 그녀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1985년, 당시 20살이었던 재규가 아버지 임진호와 격렬한 말다툼을 한 후 집을 뛰쳐나와 도망치기로 결심한 특정한 사건에서 비롯됩니다. 재규는 화가가 되고 싶다는 꿈과 가족의 작은 사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압박감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전원주는 어머니 역을 맡아 중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녀는 아들을 심리적 트라우마로부터 보호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재규와 그의 가족 사이에 오랜 세월 이별한 것이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그녀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마을 길을 바라보며 언젠가 재규가 돌아와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미소를 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이 슬픔은 단순히 육체적 상실만이 아니라 아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그를 이해하고 함께하지 못했다는 후회의 감정이기도 합니다. 전원주는 전통적인 의미의 유명인은 아니지만 그녀의 경력은 인내와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가난한 농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회복력이 강한 성격과 예리한 두뇌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1960년대 한국이 전쟁의 여파에서 회복 중이었을 때 전원주는 지역 시장에서 야채와 수공예품을 파는 작은 노점을 열면서 자신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자본으로 그 작은 노점을 더 큰 식료품점으로 바꾸어 마을 전체와 주변 지역에 상품을 공급했습니다. 전원주가 이룬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는 1980년대의 경상도에서 자신의 식료품점을 작은 체인점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그녀는 물건을 팔았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다른 여성들의 멘토가 되어 재정과 사업을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지성과 친절함은 충성도 높은 고객 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녀의 매장은 지역사회 상호작용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990년 그녀는 지역 경제 진흥에 기여한 공로로 지방정부로부터 뛰어난 기업가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무대에 서서 교육받지 못한 그녀 같은 여자의 능력을 의심하던 이웃들을 내려다보는 순간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원주의 커리어는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다. 1987년 화재로 그녀의 본점이 전소되면서 그녀가 20년 넘게 모아온 상품과 소유물이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이 재난으로 인해 그녀는 주요 수입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족은 빚더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밤낮으로 일하며 친구와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서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각하며 작은 집에서 혼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의 순간에 계속 살아갈 힘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종종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넘어지면 우리 가족은 모든 것을 잃을 거야. 이러한 회복력 덕분에 그녀는 다시 힘을 얻어 2년 후에 매장을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그녀를 울게 만든 노력, 전원주의 경력에서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다. 세 아이의 엄마인 그녀는 종종 밤늦게까지 일하며 재규의 첫 피아노 독주회나 큰딸의 졸업식 등 아이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놓치곤 합니다. 재규가 어렸을 때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는데 어머니가 집에 더 오래 머물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원주는 편지를 읽고 직장 생활을 위해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너무 많이 희생했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녀가 더 효과적으로 일할 방법을 찾고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계기는 바로 그 눈물이었습니다. 전원주는 항상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 사회에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녀가 열망하는 가장 큰 성취는 부나 명예가 아니라 자녀들이 빈곤이나 사회적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꿈을 좇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녀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학습하고 자신을 향상시켰습니다. 그녀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업적 중 하나는 자신의 자녀뿐만 아니라 마을 어린이들의 교육을 지원한 것입니다. 1990년대에 그녀는 매장 수익으로 소액의 장학기금을 설립해 가난한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이 기금은 50명 이상의 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그중 일부는 의사, 교사,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전원주는 그 학생들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을 때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이 보람으로 다가온 듯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선구적인 여성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성의 역할이 주로 주부의 역할로 제한되었던 전통 한국 사회에서 전원주는 여성이 헌신적인 어머니이자 성공적인 사업가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지역 여성들을 위한 워크숍에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그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꿈을 추구하도록 격려합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그녀는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나중에 유명한 기자가 된 그녀의 딸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원주가 1969년부터 2013년 사망할 때까지 남편인 임진호와 사랑하고 결혼한 이야기는 달콤하면서도 도전적인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마을 시장에서 만났는데 젊은 대장장이인 진호가 그녀의 망가진 수레를 고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진호의 진심과 유머는 강하고 독립적인 소녀 원주를 사랑에 빠지게 만든다. 두 사람은 2년간의 교제 끝에 가족과 친구들의 축복 속에 마을에서 간소한 예식을 치르고 결혼했습니다. 원주와 진호는 결혼 초기만 해도 이상적인 부부였다. 그들은 함께 처음부터 삶을 일구고 직장에서 서로를 지원하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진호는 아내의 총명함과 회복력을 늘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에게 원주가 우리 집의 불씨라고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일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종종 함께 앉아 자녀들의 미래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 순간들이 원주가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가장 큰 동기가 됐다. 하지만 그들의 결혼 생활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육아에 대한 의견 불일치인데 특히 재규와의 의견 불일치가 그렇다. 진호는 전통적인 아버지로서 자녀들이 가업을 이어받는 등 안정적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원주는 아이들이 자신의 열정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이런 차이 때문에 많은 다툼이 생기고 원주는 가끔 집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 특히 1987년 화재 이후 진호는 재정적 압박으로 인해 짜증을 내고 멀어졌고 이는 원주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부엌에서 혼자 울면서 그들의 결혼 생활이 이 시련을 견뎌낼 수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2013년 진호가 뇌졸중으로 사망하자 원주는 공허감에 빠졌다. 두 사람의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진호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은 감정적인 상실일 뿐만 아니라 어려운 세월 동안 그녀를 위해 곁을 지켜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이기도 했습니다. 전원주의 막내 아들 고재규는 현재 중년이 되어 서울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어머니의 삶을 되돌아보며 재규는 가상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어머니는 제가 아는 가장 강인한 분이시지만 동시에 가장 슬픈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머니의 가장 큰 슬픔은 직장에서의 어려움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제 고통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지 못하셨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985년 집을 나섰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 아팠을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머니께 돌아와 제가 어렸을 때 그렸던 그림들을 어머니께서 여전히 간직하고 계신 것을 보고 어머니가 저를 향한 사랑과 기다림을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재규는 또한 그를 영원히 괴롭혔던 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2010년 그는 오랜만에 어머니를 만나러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부엌에 혼자 앉아 오래된 가족 사진을 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원주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묻자 원주는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다시 한 번 할 수만 있다면 당신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될 텐데. 재규는 그 말이 마치 칼날이 가슴을 찔러대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어머니의 슬픔은 자신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희생한 모든 것에 대한 슬픔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머니는 슬픔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어머니의 눈빛에서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우리의 행복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분이셨어요. 저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하셨고 최고의 어머니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전원주의 인생은 마을 소녀로서의 힘든 시절부터 강인한 여성, 성공적인 사업가, 그리고 헌신적인 어머니가 되기까지의 감정적인 여정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슬픔은 아들의 고통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는 것인데 이는 그녀가 가족에게 쏟는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실패, 상실, 어려움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변 지역 사회를 위해 더 나은 삶을 건설하려는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주는 단순히 식료품점이나 장학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력, 연민, 가족 사랑의 힘에 대한 교훈을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고재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불완전한 어머니,